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 5분 비트코인 현재 2,942만원대. 자, 일단 어제도 커뮤니티에 분석글을 쭉 이제 올려드렸고, 중요한 거는 연준이 베이비 스텝 25bp 금리를 땅땅땅 때리고 나서 파월 의장이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둔화의 시작점이다, 그런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아래로 내려가는 척하다가 위로 쭉 올렸는데, 문제는 올릴 때의 힘 자체가 굉장히 좀 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팍팍 올렸던 구간에 비해서는 이 정도 상승폭, FOMC,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물론 매파적 발언도 섞여 있고 비둘기적인 발언도 섞여 있었는데, 어쨌거나 너무 매파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금리 동결도 조금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빔이 안 터졌다. 빔이 여기서 시원하게 가주지는 못하고 전고를 뚫는 상황에서 직전에 나왔던 이런 패턴들 그대로 전고 뚫자마자 여기서도 전고 뚫자마자 내리고 뚫자마자 내리고 뚫자마자 내리는 패턴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약간의 이제 숏 추세로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윗꼬리로 마감하는 이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캔들 극복이 좀 단기간에 안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그리면서 요런 식으로 고가권을 형성하고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림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직전에도 이런 그림들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상승할 재료들이 다 떨어졌어요. FOMC도 25bp 올렸고 예상대로 갔고, 물론 0bp가 나왔으면은 좀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건 좀 힘든 상황이었고, 이제 다음 빅 이벤트로는 CPI, 바로 이제 2월 14일 10시 반에 있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 요때인데, 이제 다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CPI 결과치를 보고 이제 요동을 칠 텐데, 현재 시장의 예측치로는 2월 14일에 6.5% 직전 달의 CPI랑 동일한 수치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PI가 점점 낮아지긴 낮아지는데, 이 낮아지는 폭 자체가 이제는 살짝 좀 덜 낮아진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6.5를 예상하는데 6.3이 나온다든지 6.2가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시장이 쭉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2월 14일에 6.6이 나온다든지 도로 올라가 버리는, 전달 대비해서도 도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요 정도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이면 요때 정도 되는 그 정도 기간인데, 만약에 그때 정도까지도 CPI까지도 이 비트코인 차트가 여기서 놀고 있다. 근데 이제 CPI가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 크게 빅쇼트로 떨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조정 나와서 반등이 나오겠지, 이 정도 매물대가 되겠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서 이 정도 매물대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CPI를 맞이하게 돼도 예측치가 안 나오게 되면, 예측치 6.5보다 CPI가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거죠. CPI는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CPI가 높게 나오면서 요 정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반등롱을 또 한 번에 죽여버리는 이런 휩소성 하방 내려찍고 올리기, 요런 게 또 2월 14일쯤에서 터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빅 이벤트는 2월 14일 CPI가 될 수 있고, 일단 지금 2월달 2023년의 첫 FOMC가 끝났기 때문에, 자, 다음 FOMC는 3월달에 있습니다. 3월 23일이에요. 3월 후반부에 잡혀있고 새벽 3시에 잡혀있고, 자, 그때 얼마 정도 또 금리를 올릴 것이냐는 예측이 이제 CME 페드워치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0bp도 14%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번에 25bp 올릴 때는 거의 99%가 25bp를 예측을 해서 예측대로 나왔죠. 자, 근데 중요한 건 3월 달에는 동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14% 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3월 FOMC 3월 23일에 금리 동결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시장의 강력한 반등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월 23일 FOMC에 25bp를 올릴 것이냐 0bp를 올릴 것이냐는 바로 2월 14일 이 CPI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2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FOMC 뭐 잘 끝났고 시장이 예측했던 대로 끝났다. 다만 상승하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CPI 전에 FOMC죠. FOMC 이번 FOMC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직전에 프랙탈처럼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도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갔고 어제 오전부터 숏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힘 자체가 약했고 전고 뚫자마자 내리는 패턴은 항상 나온다. 이미 한 달 전부터 베이비스텝에 대한 기대감은 차트에 선반영되어 있었고 전고 돌파 이후 크게 가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에 두 번 나왔었던 패턴대로 올리자마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숏을 잡아드렸다고 했죠. 어제 오전 11시에 숏을 잡은 내용 인증 여기 올려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11시 11분 숏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여기죠.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고점 땅 찍고 윗꼬리 확인하고 이 윗꼬리 극복 안 되면은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드렸고 이렇게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해드렸는데 이대로 빠져줬죠. 여기서 숏 드렸고 이대로 쭉쭉쭉쭉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잘 빠지고 있고 이게 현재 4시간 봉의 추세로 보면은 이 당시부터 이제 저점 라인 그리고 여기 저점 라인을 이은 이 대추세선의 어떤 박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은 상방 쐐기형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이 쐐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리꽂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은 숏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숏을 말씀드렸고 최대한 많이 빠지면 여기 추세선 라인까지도 이런 식으로 딛고 그 다음에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다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숏으로도 잘 수익이 났고 오늘도 여기서 횡보하길래 여기서 너무나 오랜 시간 횡보하길래 어차피 여기 손절 잡으면 밑으로 크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숏 드렸죠. 오늘도 15시 18분에 숏 15시 18분에 숏 이렇게 드렸습니다. 15시 18분이 언제였냐? 여기죠. 여기 요거 이거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심상치 않다 숏 드렸고 그대로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레버리지 조금만 써도 상당한 수익이 꼽혔고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드렸고 이 그림대로 갔고 가면서 이제 숏으로 8% 16% 8% 이런 식으로 수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숏 들고 계신 분들은 42%, 40%, 47% 이렇게 또 숏 수익이 찍혔기 때문에 자, 이런 좀 확실한 매매 타점과 차트 분석 내용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코인타임즈 특급 정보방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타점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단부에서 아직까지 이 상단부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늘이 또 이제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다가오면은 사실 주말에도 조금 박스권 횡보 장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원웨이성 방향이 크게 터진다라기보다는 이 윗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쐐기 안에서 위로 가면은 내리고 위로 가면은 내려오고 위로 가면 내려오고 위로 가면 내려온다. 반대로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간다. 내려오면 올라간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이 커다란 이 방향성 내에서의 어떤 위아래 움직임, 이런 위아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리스크도 덜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 이제 숏이 강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같은 경우에 좀 더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다 말고 중간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말아버리면은 이런 것도 충분히 단기 롱 자리가 됩니다. 지금은 롱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봉상으로 여기서 이 추세 라인 돌파도 못 나오고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대형 재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일봉 모양이 지금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이라고 하면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작점 변곡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숏으로 이제 크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롱은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 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아래꼬리 좀 크게 달리고 거래량까지 터졌다라고 하면은 단기 변곡 라인은 또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롱 접근 가볍게 롱 접근 들어가서 좀 이제 가볍게 단타로 먹고 나오는 그런 자리구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심하게 찍었다. 그러면 한번 롱을 생각해봐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심하게 올렸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숏으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는, 그만큼 좀 약간 이제 그래도 변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단타치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고, 주말에는 조금 좀 횡보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FOMC 주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잘 들어왔던 그런 주간이었고, 최대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이제 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14일에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좀 이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달러가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나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주봉인데, 주봉으로 여기서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마감하게 되면은 여기서 상당히 조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달러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나스닥이나 비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CPI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유가죠, 유가. 여기 보시면은 크루드 오일 국제 유가 시세를 보면은 유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많이 떨어진 게 맞는데 여기서 시간 끌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빨리빨리 더 안 떨어지고, 유가가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주구장창 기름값이 뭐 계속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만약에 지금 이 라인에 걸쳐져 있는데 여기 딛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100불 정도까지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CPI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CPI 한 달 전 거 발표하는 거지만 유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음 달 CPI에 대한 선반영이 시장에 이제 묻어나면서 약간 이제 비트나 나스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방 추세선을 돌파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근데 보통 돌파 나올 때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가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뚫어줬으면은 쉬어가는 코스가 나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 올린 거의 절반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번, 세 번째 뚫어내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나스닥도 많이 올랐다. 지금 여기서 21%, 17%, 여기서 19% 정도 평균치로 따져봤을 때 17, 21 올렸으면 19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19 지금 넘어섰어요. 19% 이상 나스닥이 반등을 쳐줬기 때문에 여기서 나스닥이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비트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지성적인 롱 추세는 좀 조심해야 되고, 슬슬 이제 숏을 좀 준비를 하면서, 그렇다고 숏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거는 3일봉이거든요. 이 3일봉이나 주봉의 관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꺾이는 그런 그림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 몸통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이제 3일봉이나 주봉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장악형 음봉, 물론 일요일까지 주봉 형태를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일요일까지 주봉이 이런 식으로 장악형 주봉이 떠버리게 되면, 음봉이 떠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도 주봉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 나오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정도 형태로 끝나면, 이거 지금 장악형이 아니죠. 아래 꼬리가 훨씬 더 심하게 달린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주봉으로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2, 3주간의 상승, 이 정도 해주고 여기서 꼬리 달면서 주봉 마감해주고 조정 나오는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른 지점이긴 하지만 이게 상승의 중간 지점 정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여기서 그 응축된 한이 폭발하는 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폭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파동 더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번 주 주봉이 만약에 양봉 마감을 해준다, 자, 그러면 좀 더 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 28K 정도, 27K, 결과적으로 25K 이상권에서 이제 숏을 노려봐야 하는 그런 지점이 올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기적인 관점을 예단하기는 아직은 그렇게 조금 숏으로 이제 내려갈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은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짜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기 추세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 수익을 챙기는 단기적인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 구간에서 한 파 더 올려치면서 26K 정도 상승을 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좀 숏을 노려봐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파동의 관점에서도 이제 1파, 2파 살짝 여기서 쉬어주고 한 파를 더 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쏘면 이제 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숏으로 조금 이제 승부를 걸어봐도 되는 그런 지점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구간은 조금 애매한 구간일 수가 있겠다. 충분히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직전에 이게 이제 윗꼬리 음봉 마감을 해줬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폭발력 있는 어떤 음봉의 형태가 안 나오고 있다는 점.
원래 숏은 빠르고 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어쨌거나 내려가다가도 쳐올리고 내려가다가도 또 퍼올리는 이런 형태로 고점 돌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턴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대추세가 바뀌는 걸 보고 우리가 방향을 진입하는 게 맞을 수가 있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FOMC 25bp 발표 나고 나서 나스닥도 많이 올랐죠. 3.2% 마감을 어제까지 쳐주면서 특히 이제 메타 23% 폭등했다. 어제도 장전에 메타 이제 상황도 커뮤니티 글에 올려드렸고, 메타뿐만이 아니라 메타가 이제 가장 크게 올라줬고 23%가 올랐죠. 그 다음에 이제 구글도 7%, 애플도 3%, 아마존 7%, 테슬라도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약간 애플이나 아마존 요런 이제 회사들도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좀 과도한 흥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일단 연준이 시장 이제 투자자들의 장밋빛 예상처럼 금리 인하에 빨리 나서는 게 아니라 5%대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렸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걸 지켜보고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가 된 다음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트리거로서는 좀 시장 경기 침체라든지 이제 실업률도 높아지고 경제가 무너질 것 같다라는 신호가 왔을 때 연준은 어떤 비상조치, 금리 인하라는 비상조치를 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지표들 자체가 아메리칸 스트롱, 지금 실업률도 낮고 굉장히 어떤 뭐 미국의 GDP라든지 기업들의 실적도 사실 뭐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기저 효과로서 조금 23년에 대한 이제 약간의 불안감이 조성될 뿐이지 여전히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려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리를 그렇게 이제 빨리 내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모건 스탠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월에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월 달에 동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고, 3월에도 25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25bp 베이비 스텝이긴 하지만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실망을 할 수 있는 하락의 어떤 트리거, 하락의 시발점이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는 걸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지표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쭉 이제 잘 올라왔는데 25bp. 근데 25bp보다도 지금은 0bp를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14% 정도가 0bp를 예측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3월에 25bp를 올린다, 그러면은 그건 또 하락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지금 조금 이제 막바지 잡코인들, 이런 STP 이런 거, STP라든지 오브스 이런 것까지 올라간 걸 보면 이제 좀 돌림 펌핑의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앱토스죠. 앱토스도 주봉상, 자, 이번 주 주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주봉상 음봉으로 조금, 여기 보시면 1, 2, 3주로 올렸기 때문에 1, 2, 3주 정도 이렇게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다음 주 주봉을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그건 또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앱토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랐고 여기서 이제 피날레 빔까지 쳤는데 쌍고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음봉으로 그것도 마감을 하고 나서 이 이상으로 지금 쉽게 못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좀 이제 하방 추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트들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어차피 비트가 빠지게 되면 또 다시 다 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1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비트코인 장기 매집 및 보유 전략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어차피 비트코인이 올라도 팔 생각이 없는 애들이죠. 물론 얘네들의 이제 평단가가 한 3만 달러 정도 될 텐데 3만 달러 이상으로 가면은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상당히 물타기를 지금 많이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들어가면은 좀 팔고 나머지 물량은 뭐 5년 10년 들고 가더라도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이 3만 달러 부근에서는 나올 수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놓으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강세장 여전히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미실현 이익의 주소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세장의 신호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 미실현 이익 상태의 주소가 50%에서 70%로 뛰었는데 과거에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전환될 때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줬다. 자, 바로 이 지표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실현 이익,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익 실현을 안 한 물량, 홀딩하고 있는 물량의 숫자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증가를 할 때 가격도 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니까 지표가 쭉 내려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익 실현하면서 얘네들이 이익 실현을 하면서 지표가 이제 가격이 쭉 하락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이익이 쭉 늘어나는 이때와 같은 그런 구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강세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고, 뭐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24년, 25년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는 저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그 안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는 간간히 이제 숏도 잡아보고 눌리면은 이제 롱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수익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미실현 수익 지표만으로 봤을 때 여전히 비트코인은 충분히 장기적 관점에서 전고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점 자리가 지금 자리다. 이런 분석일 수가 있겠죠. 장기적 관점에서. 자, 그리고 보시는 이 지표 자체는 이 1월 달에 비트코인이 40% 이상 상승했던 그 주체가 소수의 고래가 주도를 했다. 그러니까 소수의 세력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 근거로서 액티브 어드레스, 활성 주소수 자체는 크게 증가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토탈 트랜잭션 자체는 쭉 올라갔기 때문에 주소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수의 주소수에 의해서 상승이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고래가 주도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들은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는 좀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겠다. 바로 이제 그런 분석글을 또 이제 해외 분석가가 이렇게 좀 올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현재 6시 40분 이 시간대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시간봉으로 사실 이 구간에서 길게 빼줬는데, 지금 시간봉으로 여기서 이제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도 바로 꼬리로 말아 올리는 걸 봤을 때 마치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의 움직임, 좀 옆으로 빼다가 다시 상방으로 가는 이런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상방으로 간다 그래서 또 여기를 돌파를 하냐? 주말을 앞두고?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 박스 안에서의 어떤 좀 제한적인 움직임, 그래서 박스 상단에서는 숏 진입, 하단에서는 롱 진입을 통해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식의 단기 접근이 유효할 수 있겠고, 그런 최적의 타점을 우리가 이제 카톡방에서 계속적으로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트겟 같은 경우에는 숏도 잡을 수가 있고 공매도도 칠 수가 있고 하방에 대한 배팅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좀 더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현재 비트겟 신규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1000테더, 그러니까 1000테더를 선물 계좌로 이체만 해놔도 200테더를 그냥 드리는 거예요. 200달러죠. 24만원 정도 되는 거를 그냥 드리는 이건 파격적인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 참여하셔가지고 공짜로 요거 24만원 받아 가시면서 또 이제 타점 받아 가지고 수익도 내시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짭짤한 수익을 올리실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선물이나 마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금액으로 하시면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초보자분들은 천천히 조급함을 버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 경험이 쌓여서 나중에는 다 눈에 보이시게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주말에도 타점 차트 분석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